문장을 보면 however라는 역접의 접속 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 보기 문장 해석해 볼게요. 은준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그렇죠. 돌의 단단, 암석이라고 할게요. 암석의 단단함은 의미합니다. 자, 암석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을 조수와 함께. 단어를 모르는 건 사실 치명적이죠. 특히나 보기 문장과 첫 번째 문장에서요. 암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by a much smaller amount.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조수와 함께. than water. 물보다는. 그리고 그것이 이유이다. 우리가 오직 바다의 조수만을 알아차리게 되는 이유이다 라고 했네요. 자, 아마 요거는 조수라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달의 중력, 달과의 만유인력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달 때문에 썰물과 밀물이 생기잖아요. 바다가 끌려가면서. 근데 이 보기 문장을 보니까 암석도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한데, 근데 훨씬 적은 수치다 보니까 물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원래는 달이 육지도 끌어당겨가지고 육지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하도 한 0.0001mm 정도 되겠죠. 그 수치가 너무 작다 보니까 물만 보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근데 앞에 however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논리와 뒤에 있는 논리가 반대가 된다고 했었죠.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암석의 단단함은 의미합니다. 이건 추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올 건지 혹은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 건지 얘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다 보고 푸는 수밖에 없죠. 쭉 읽어보면서 연결 부위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는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수용 해석해 볼게요. The difference in the moon's gravitational pull. 그 달의 중력의 잡아당김의 차이는 우리의 행성의 다른 지역에서, 그죠? 자, 행성의 다른 지역마다의 달의 중력의 잡아당김의 차이가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stretching force. 뭐를? 잡아당겨서 늘리다라는 뜻이거든요. stretch가. 잡아당기는 힘을 늘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삽입 문제와 그리고 문장 삭제 문제의 특징 중 하나가 보기 1번이 나오기 전에 주제문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1번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달 때문에 달이 잡아당겨서 지역마다 잡아 늘리는 힘이 생긴다. 이죠. 그쵸? 달이 잡아 늘리는 힘을 만든다. 자, 다음 문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죠? 삽입 문제도 우리 삭제 문제처럼 1번이 정답이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1번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로 보고 가셔도 좋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1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 자, 1번 해석해 볼게요. 자, 1번 여기 있는 주어니 아주 살짝 늘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make에다가 세모 표시하고 그리고 stretched out에다가 세모 표시해 볼게요. make 목적어 형용사 구문이죠. 이제 이런 거 보이죠? 이것은 만듭니다. 우리의 행성을 아주 약간 늘어지게 만들 거예요. 자, 이시 의미하는 건 바로 앞에 있는 stretching force겠죠. 잡아 늘리는 힘이 우리의 행성을 조금 늘릴 겁니다. along the line of sight. 해석해 볼게요. 계속 뭐를 따라서? 시선 혹은 시야, 시각이란 뜻이거든요. 시야를 따라서, 시야의 선을 따라서, 달을 향한 시선을 따라 아마 약간씩 늘어나게 만들 것이며 약간 압축되게 만들 겁니다. 자, perpendicular. 자, 밑에 주석 단어죠. 직각을 이루면서 그것에.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영어 모의고사 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지구과학 아니지? 지구과학이었으면 정확하게 이 이론이나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자, 이거 비문학 지문도 아니고 내용일치 문제도 아니고 삽입 문제잖아요. 우리 순서 문제 풀 때 연결 부위에만 집중해서 풀었던 거 기억나죠? 주제 몰라도 돼요. 연결 부위만 연결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삽입 문제도 똑같아요.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이 문장의 위치만 결정하면 돼.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는 거고, 삽입 문장의 위치만 찾겠다라고 생각하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자연스럽게 이거 저 차 좀 빼드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이고, 네.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1번은 웬만해서는 삽입 문제에서 정답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했죠. 웬만해서는. 이것도 확률적으로 그냥 웬만하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흐름을 보시면 돼요. 흐름을. 자, 갑자기 이제 흐름이 단절된다거나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반전이 있다거나 뜬금없이 그런 부분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포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스트레칭 포스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부분은 늘어나고 그리고 직각인 부분은 압축되고 라고 하네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2번. 더 타이달 스트레칭 끊어주세요. 이런 조수의 잡아당김 혹은 늘어뜨림은 달의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단 키워드는 연결이 됐죠. 우리의 전체 행성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행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요. 자, 육지와 바다를 포함해서 그리고 내륙과 외륙이라고 하나? 내륙 말고 외륙이라고 하니? 내륙 지방, 해안 지방이라고 하나? 자, 외륙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내륙 지방과 그리고 안팎으로 육지와 바다 안팎으로 전체 행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생겼는데요. 2번 다음 문장을 보면 행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보기 문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암석은 조수에 의해서, 자, 이런 암석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약간 더 적은 양을 의미하게 될 거예요. 물보다는. 바다보다는 내륙 지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변폭이 작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바다만 눈치를 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장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3번의 앞문장에서, 즉 2번 다음 문장에서 행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그 영향력이 바다인지 육지인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다음 문장 보세요. 자, 그리고 그러한 늘어뜨림은 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두 가지, 자, 이때 to에 이탈릭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강조 표현이거든요. 두 가지 높은 이 조수들이 그리고 두 개의 낮은 조수들이 바다에서 매일 발생하는가. 자, 3번 다음 문장은요,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단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조수가 바다와 육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내용은 보기 문장을 포함해서 3번 자리에서 끝이 나고요. 3번 다음부터는 사실상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는 어떤 연결점을 찾아서 푼다기보다는 3번이 아니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었어요. 삽입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 단서나 대명사나 접속 부사 같은 것으로 풀었다기보다는 3번이 아니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다음 문장들도 다 4번 앞뒤가 연결되고 5번 앞뒤가 연결되거든요. 완전히 문장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4번, 5번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으므로 정답은 3번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죠. 이건 너무 처음부터, 지금 오늘 첫 수업부터 끝판왕 문제가 나와버려가지고 좀 당황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잠시 쉬어가는 코너. 자, 166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66번은 여러분들 1분 30초 드릴 테니까 풀어볼게요. 몇 번에? 3번에 답지 오류가 있다니? 103번? 잠깐만, 103번에 오류가 있다고? 잠시만, 제 문제 좀 확인해 볼게요. 답지만? 잠깐만요. 지금 우리 거 말하는 거지? 고3 거에? 아, 고3 거에 답지 오류가 있다고? 잠깐만요, 펴볼게요. 어떤 오류가 있니? 5번인데 4번으로 돼 있다고요? 잠시만요. 아, 그래? 네, 잠시 제가 확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5번인데 4번으로 돼 있다. 103번. 5번으로 돼 있는데 내 거는? 아,
그거 그 빠른 채점하는 거기 부분 말하는 거지. 그거는 오류가 있을 확률이 커서 이 해설지로 보는 게 안전해. 예, 해설지로 채점을 하시는 걸 추천. 음. 그리고 어차피 또 예, 아니에요. 네. 파일을 모르고 꺼버렸어. 자, 103번이었죠? 아니구나. 우리 지금 하고 있던 게 몇 번이었니, 얘들아? 116? 166. 예, 166번 펴주세요. 자, 역시나 지문 소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순서 문제를 맞추는 데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30초 남았어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같이 보죠. 자, 정답 몇 번 했니, 수영이? 4번. 자, 데이는요? 4번. 자,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죠. 자,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기 전에 항상 보기 문장부터 확인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for others가 나왔거든요. 자, 이거 some others 구조 떠올려야 돼요. 일부가 이러하면 다른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앞에 반드시 some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some의 형태가 아니더라도요. 자, 다른 이들에게는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실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앞 문장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뒷내용을 예상하셔야 돼요. 카테고리, 문단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예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기 문장 해석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 그 다음 whose 앞에 대괄호 열어보세요. 그리고 커마에서 대괄호 닫아보세요. whose는 수식 어구를 형성하잖아요. 완전한 뒷문장으로 앞에 others를 꾸밉니다. 창의력이 훨씬 방법이나 기술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창의력이 아마 해결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극적으로 업무를 줄여주는, 자, 어떤 문제를 풀어주기,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 여기 은준아,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이 보기 문장이요. 창의력이 방법에 혹은 기술에 집중되어 있으면 창의력은 그렇죠. 업무를 줄여주는 해결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 됐죠? 자, 그러면 뭐 뒷내용도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다 보고 푸는 수밖에 없겠어요. 쭉 빠르게 읽어보면서 흐름상 어색하거나 끊기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예상이 안 되면. 자, 첫 번째 문장 은준이 해석해보죠. creativity. 창의력은 네, 효과를 가집니다. 생산성의 효과를 가지죠. 창의력은 개인들이 문제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하지만 매우 어려운. 됐죠? 창의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아직까지는 업무를 줄여준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어요. 당연히. 자, 1번은 웬만하면 오답이 아니라고 했고요. 자, 찰스 다윈의 접근법은 어떤 종분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매우 어렵고 이 복잡한 문제를 선택을 했고 종분화라는 문제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를 긴 기간의 데이터 수집과 심사숙고로 이어지게 만들었죠. 자, 예시가 나왔죠. 예시가 나오면 물론 이건 주제 문제는 아니지만 연습은 돼야 되니까요. 빈칸 문제든 혹은 대입학 문제든 항상 첫 번째 문장 보고 패러프레이즈 하고 주제문 정리하고 예시 나오기 전에 주제문 한번 정리해보고 대용어 파악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장 정리해보면 창의력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 예시 문장을 보면 창의력이라는 단어의 대용어가 쓰인 게 있어요. 뭘 받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창의력. A very difficult and tangled problem이에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즉 종분화라는 단어가 창의력을 의미해요.
왜냐면 아무도 다루지 않으려고 했던 문제잖아요. 종분화 문제. 당시에 찰스 다윈 빼고는 아무도 시도조차 안 했어요. 종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것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생산성이라는 단어도 반드시 등장을 해야 돼요. 긴 기간의 데이터 수집과 심사숙고. 이게 생산성이죠. 그러면 창의적인 문제를 선택했더니 생산성이 늘어났니 낮아졌니? 낮아졌죠. 어려운 거 했더니 남들이 안 하는 거 했더니 특별한 걸 했더니 생산성이 떨어져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의 패러프레이즈입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여기는 주어니 2번 문장 해석해 볼게요. 이러한 선택, 이러한 문제 선택은 자, 아직까지도 키워드가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 선택은 allow for가 일형식으로 하나의 동사입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해결은, 빠른 공격을 또는 단순한 실험을 해결할 수는 없었죠. 자,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주제문 반복이죠. 빠르게 해결을 못해요. 창의적인 걸 하면. 자, 그러한 경우에 창의력은 아마 실제로 생산성을 줄일 것이죠. 주제문 다시 한번 등장했네요. 창의적인 문제는 생산성을 줄인다 이고요. 저는 소가로는 웬만하면 안 보고 빠르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출판 횟수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처럼 이건 필요는 없는 부분이었고, 자, 왜냐하면 노력이 어려운 문제에만 집중되기 때문이죠. difficult의 대용어는 creative죠. 창의력을 의미해요. 자, 계속 연결해서 독해하는 게 보이죠? 자, 아직까지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앞뒤가 딱딱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죠. 왜냐면 for others라는 건 완전히 문단이 갈라져야 되거든요. 문단이 갈라진다는 건 다른 내용을 언급한다는 건데 아직까지 1번, 2번, 3번의 앞뒤 문장은 창의력이 생산성을 줄인다라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4번부터는 정답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자, 웬만해서 삽입 문제도 4번, 3, 4, 5번에 답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We can see an example. 우리는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는 답을 찍을 수가 없어요. 창의력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의 예시라면 5번이 정답일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4번이 정답이겠죠. 자, 우리는 예시를 봅니다. 자, 폴리메어스 여기 밑에 주석 단어입니다. 중합 효소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자,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이거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PCR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우리 코로나 때 검사 많이 했었던 거. 우리는 PCR에서 예시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증폭시키게 하죠. 작은 DNA 조각을 단기간 만에. 자, 보면 창의력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시간을 줄여주고 업무를 줄여주는 방향이네요. 그쵸?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적어도 자, 시간을 늘어뜨린다 혹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5번 문장까지 확인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종류의 창의력은 줄여줍니다. 갑자기 맥락에 반전이 생겼고 디스와 앞문장이 자 5번의 앞뒤 문장이 붙어버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전형적인 삽입 문제 그 킬러 문항의 풀이 방법 같아요. 얘 같은 경우도 내용을 예상해서 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빠르게 지문을 훑어보면서 갑작스럽게 내용이 전환이 되거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것. 자, 이 정도만 풀 수 있으면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는 다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지문의 소재나 주제를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우면 넘기세요. 흐름을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160 방금 전에 했으니까 이거 70%짜리 한번 해볼게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자, 23년 3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될 수준이겠네요. 한 달 뒤에. 시작해 보시죠. 자, 주원이 집중하세요. 아이고야.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보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어렵죠? 괜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일단 보기 문장부터 확인해 볼게요. 전기 내장에서, 자, 전기 기관에서, 자, 앞뒤 소가로 표시할게요. organ이라고 하면 내장을 뜻하거든요, 내장. 전기를 생성하는 혹은 전기를 띠고 있는 내장에서 근육세포가 연결됩니다. 더 커다란 덩어리로. 그리고 그것이 전체의 전류의 강도를 더 크게 만들죠. make 세모, larger 세모 표시해 보세요. current는 현재의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전류의 흐름, 전류란 뜻도 있어요. 전류. current. 혹은 바다로 따지면 흐름, 그 뭐라고 하니 그거를? 조수는 타이드고. current, 해류란 뜻도 있어요. 해류. 바다의 흐름을 current라고 합니다. 여기선 전기의 흐름이니까 전류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해석할게요. 전기 내장 속에서 근육세포가 더 커다란 덩어리로 뭉쳐서 전류의 강도를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관보다는요. 자, 여기 갑자기 툭 튀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거든요. 전기 내장이에요. 전기를 띠고 있는 내장 속에서 전기 강도가 훨씬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앞뒤 내용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는 바로 쭉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서 빠른 속도로 읽어보면서 자, 키워드 연결 부위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기 문장 해석해보죠. 제 Electric Communication, 전기 의사소통은 주로 물고기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은준이, 전기 신호가 특정한 전기 내장 속에서 만들어지죠. 자, 키워드가 일단 나왔네요. 자, 그리고 1번 보기가 상당히 좀 밑으로 밀려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1번이 정답일 가능성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when, 여기는 they, 그 신호가 방출될 때, charge가 충전하고 가두는 거라면 discharge는 방출하는 거예요. 방출될 때 전기 내장이, 자, 네가티블리가 부정적으로도 있지만 이제 붙잡듯이 너무 많이 쓰여요. 무슨 뜻이야? 음전하의라는 뜻이 있어요. 네거티브 하면요. 그럼 포지티브는 뭐겠어요? 양전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음전하가 되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전기 내장은 음전하로 충전됩니다. 자, compare, 머리 부분과 머리 부분에 비교했을 때, 그리고 전기장이죠.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물고기 주변에서 만들어지죠. 자, 당연히 보기 1번 나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다 연결이, 웬만하면 아니라 무조건 연결이 되는 문장이었고요. 야, 패러프레이즈 한번 해볼게요. 은준아, 이 문장 여기까지 패러프레이즈 해봐. 물고기들은 전기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기가 방출되면 전기 내장이 음전하를 띠게 된대요. 됐죠? 자, 여기까지였고요. 자, 다음 A weak electric current, 여기는 수형 해석입니다. 약한 전기 흐름, 즉 전류죠. 약한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weak예요. 아까 보기 문장에 그 intensity가 larger 해진다고 했죠. 강도가 세진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weak이라는 단어와 좀 대비를 이루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약한 전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근육세포에서 그들이 contract 할 때, 자, 단어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contract가 계약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죠? 계약 말고 수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축하다, 동사. 자, contract는 수축하다입니다. 약한 전류가 일반적인 근육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 근육들이 수축할 때. 자, 그러면 지금 키워드 연결점이 하나 보이긴 하거든요. 일반적인 근육보다라고 비교군이 나왔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서, 이 문장 부분에서 이 보기 문장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기 문장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전기기관에서는 근육세포가 더 커다랗게 수축을 하게 되어서 그 전류의 강도가 더 세질 것입니다. 일반 근육보다. 연결점은 있네요. 하지만 2번이라고 확신을 할 수 없으므로 2번 다음 문장을 먼저 볼게요. 물고기는 다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호를 바꿈으로써 전기장의 형태, 그리고 이 방출의 주파수를, 문단이 완전히 바뀌었죠.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전류의 강도 얘기를 하다가 전류의 전기장의 형태와 방출의 주파수 얘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강도 얘기는 2번에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했나요?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보면 얘도 앞뒤 문장을 예상해서 푸는 게 아니라 완전 문장의 흐름이 바뀌는 부분, 급격하게 카테고리가 바뀌는 부분, 문단이 바뀌는 부분을 찾았어야 돼요. 이게 오답률 높은 삽입 문제의 특징이에요. that, such, this 같은 지칭어가 존재하는 건 사실 37번에 좀 쉬운 삽입 문제고요. 38번의 고난이도 오답률이 높은 삽입 문제의 특징은요. 단서로 풀 수가 없어요. 키워드로 풀 수가 없고 그냥 문장 글의 흐름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내용이 바뀌는 부분을 찾아서 풀어야 돼요. 어려워요. 이건 그냥 틀린다고 보셔도 크게 무방한. 자, 그 다음 3번 문장도 볼게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끝까지 봐야 되겠죠? 자, 2번 다음 문장은 방출의 주파수와 그리고 전기장의 형태를 바꾼다라는 새로운 문단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관련된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 시스템은 자, 오직 작동할 뿐입니다. 단거리에서. 자, 전기장의 형태, 방출의 빈도와 관련이 있고요. 1, 2m 전기장의 형태와 관련이 있죠. 자, 거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4번 앞뒤 문장도 딱 붙어버리네요. 이것은 이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 전기 신호 시스템을 사용하는 종들이 커다란 집단으로 여러 종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고, 만약 물고기들이 동시에 그 신호를 방출하게 되면 그런 짧은 범위가 이 간섭의 위험을 만들어내게 될 거니까요. 역시 빈도수와 전기장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적어도 3, 4, 5번은 앞뒤 문장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1번과 2번 중에 선택을 했어야 했고요. 1번은 웬만하면 정답이 아니라고 했었고, weak라는 이 ordinary muscle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반드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됐죠? 연습만이 답입니다. 삽입은. 자, 167번 볼게요. rather. 자, 얘는 자, 삽입 포인트가 딱 존재하죠. 오히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잘못된 진술을 not을 이용한 부정 진술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접속 부사죠. 오히려라고 했으니까 그 대안이 되거든요. 자, 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오히려 우리는 상황을 만들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하죠. 라고 했어요. 자,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얘도 앞문장보단 뒷문장의 내용을 예상하는 게 훨씬 더 풀기 편할 겁니다. 자, 30초 남았어요. 뭔 소린지도 모르겠지? 4개월 뒤의 수준입니다. 자, 데이 몇 번 했니?
3번 틀렸어요. 수영이 몇 번 했니? 네, 4번? 4번. 네, 맞췄네요. 자, 체이 맞췄나요? 자, 자, 정답은 4번이 맞고요.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난이도 상당해요. 이거 근데 못 푼다고 해서 너무 자괴감 느끼지 마세요. 얘는 틀려도 괜찮은, 지금은 틀려도 괜찮은 문제니까. 자, 나머지 다 맞추면 되지. 안 그래? 자, 보겠습니다. 더 펀더멘탈, 아니, 보기 문장부터. 오히려 우리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자, 다시 할게요. 우리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어떤 내용 나왔을까? 한번 추론만 해보자면.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반영하는 게, 모르겠네요. 자, 그냥 풀겠습니다. 자, 펀더멘털 네이처부터 풀어볼게요. 근본적인 실험 방법의 특징은 바로 조작과 통제입니다. 실험이란 얘기 나왔고 옆에 보면 사이언티스트도 보이죠.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실험, 통제라는 단어예요. 조작과 통제가 실험에서 중요한데 과학자들은 조작합니다. 변인들을 어떤 이익에 맞춰서. 그리고 바라봅니다. 그것이 차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자,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통제하고 조작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해요. 동시에 그들은 통제를 합니다. 잠재적인 어떤 영향, 다른 변인들, 조작하고 통제하는 거죠, 변인들을. 자, 이런 통제된 실험들의 중요성이 어떠한 기저에 깔려있는 사건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과대 진술될 수가 없는 것이죠. 라고. 자, 이때 이 문장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자, 수영아, 이 문장 무슨 의미인가요? importance부터 overstate까지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기저의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과장 진술될 수가 없다. 과대 진술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이죠? 이거 특수구문이라서 아마 제대로 이해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적어주세요.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cannot to?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해석해요. 자, 예를 들면 You can't study too much. 해석해봐. 수영 해석해보세요. You can't study too much. 그렇죠. 아무리 공부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너무 많이는 공부할 수 없어 라고 직역은 되는데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우리말로. 이거는 특수구문이라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코덱스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데 여기는 이거 사실 알아낸 애들이 얼마 없었을 것 같아요. to가 없잖아요. 캔낫은 있는데 to가 바로 over에 들어가 있죠. 과도하게라는. 이해했나요? 이거 특수구문 알아내는 거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기저의 원인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실험을 통제하는 건 아무리 과장되어도 지나치지 않다예요. 패러프레이즈하면 정말 중요하다가 되는 거죠. 결국 주제문 반복인 거예요. 주제문 반복.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번 보기 진입하기 전에 주제문 정리하면 좋다고 했죠? 자, 1번 문장 정리해보면 실험에서 통제는 매우 중요하다죠. 변인 통제가 중요하다. 조작이 중요하다.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1번은 웬만하면 오답은 아니라고 했어요. 현실 세계의 통제되지 않은 세계에서, 그쵸? 실제 현실은 통제되지 않잖아요. 현실 세계에 통제되지 않은 세계에서 자, variables. 변인이 종종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타민 서플먼트를 먹는 사람들은 서플먼트는 보충제라는 뜻이고요. 아마 다른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바이타민을 먹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죠? 자, 현실 세계는 통제되지 않은 세계라서요. 만약에 비타민 보충제 효과를 검증하려는 실험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비타민 C를 챙겨 먹는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을 확률이 높아. 담배도 안 필 거고 술도 안 마실 가능성이 높죠. 즉 비타민 C의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지죠. 현실은 통제되지 않으니까요. 계속 그 결과 자 3번 앞뒤가 연결되는지 연결 부위 항상 신경 쓰면서 가야 돼요. 순서 문제랑 똑같아요. 그 결과 만약 우리가 건강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비타민에 우리는
단순하게 현실 세계를 관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인들이 아마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죠. 연결이 되네요. 자, 이제 4번, 5번부터는 정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유심히 봐야 되겠죠? 자, 4번의 뒷문장 볼게요. 바로 그것이 과학 실험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어지나요? 전 여기서 아예 흐름이 완전 끊긴 느낌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과학자가 하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4번의 앞문장을 패러프레이즈 해봐. 비타민 연구를 할 때 현실 세계를 단순하게 관찰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너무 많은 요인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과학자가 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정답은 4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삽입 문제는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흐름상 어색한 부분 찾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 분석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소재가 어려우면 분석도 안 되겠지만. 자,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럼 4번에 보기 문장을 한번 넣어볼게요. 오히려 우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패러프레이즈 해보죠. 은준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통제죠. 현실은 비통제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즉, 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비통제의 세상을, 통제의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주제문 정리했어요. 주제문이 뭐였니? 과학에서는 통제가 중요하다였죠. 근데 현실에서는 통제가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통제를 해야만 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과학자가 하는 일이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5번의 앞뒤도 당연히 연결이 될 거예요. 데이가 의미하는 건 누굴까요? 그들은 사실 요건 지칭어가 사람이어야 되긴 하는데 try 노력의 주체여야 하니까 여기는 바로 앞문장에 사람이 없어요. 과학적 실험이라고만 되어 있죠. 여기서 그냥 과학자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과학적 실험들은 혹은 과학자들은 분리시켜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 자, 이것도 대용어 찾아보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관계는 현실 세계의 관계예요. 현실 세계의 관계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조작함으로써, 통제함으로써 어떠한 특정한 변인들을 한 번에. 반면에 동시에 모든 것들을, 자, constant는 일정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때 holding도 control의 의미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석하면서 푸는 게 훨씬 더 쉽게 풀리는 유형입니다. 자, 169번 볼게요. 쉬는 시간 갖죠? 쉬는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몰입의 이유에서, 혹은 몰입이라는 큰 뜻 위에서. 그리고 그 몰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자, 이때 드라이버는 동기란 뜻이었고요. 동기를 알아내는 것, 업무 몰입의 동기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고 조작하는 걸 도와주니까요 라고 했어요. 자,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몰입이 업무에 중요하다예요. 저는 이렇게 요약했어요. 몰입이 업무에 중요하다. 첫 문장부터 사실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제가 괜히 버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쉽게 맞춘다면 그거는 전국 4% 안에 드는 거야. 4%가 뭐야? 전국 1% 안에 드는 거죠. 쉽게 푼다면. 자, 다음 1번 다음입니다. The cause of engagement. 자, 끊어주시고요. 은준이 해석해 볼게요. 1번은 웬만해선 정답이 아니라고 했죠. 오답이 아니라고. 그죠? 몰입의 이유는 fall into는 속하다, 떨어지다의 뜻이지만 속하다로 번역하시면 안 돼요. 몰입의 이유가 두 가지 주요한 캠프에 속할 것입니다. 분야라고 번역할게요. 지금 보면 이 글은 뭔가 좀 일부러 작정하고 낸 글 같아요. 부차적인 뜻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캠프도 여러분이 캠핑 떠난다 뭐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영역이란 뜻이 있어요. 분야란 뜻이 있어요. 분야. 다시. 자, 몰입의 원인도 두 가지 분야에 속합니다. 첫 번째 상황적인 것,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인 것. 즉 상황에 따라서 몰입을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어떤 이유에 따라서 몰입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2번 문장 해볼게요. 자, The most influential situation cause. 자,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상황적 이유들은 바로 직업의 resource입니다. 직업에 대한 자원들, 그리고 피드백들, 리더십들, 그리고 후자는 과정들, 진로란 뜻도 있죠. course는 진로라고 번역할게요. 그리고 후자는
어떠한 직원 그 자원 그 과정들이에요. 책임이 있는 과정들이죠. 직업 자원과 피드백에 대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흐름상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상황적인 것과 개인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상황적인 것을 먼저 설명했으니까요. 됐죠? 다음 3번 문장 보겠습니다. 실제로 리더들은 자 앞에 키워드와 연결이 됩니다. 리더십이 나왔었기 때문에 리더들은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들의 직원들에게 정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부여함으로써 피드백도 연결이 되었고요. 그들의 성취에 대해서 또한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수적인 자원도 나왔네요. 그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을 잘. 자, 3번까지는 앞뒤 문장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흐름상 어긋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가 나왔거든요. 4번 다음에. 자, 다시 말해라는 건 앞문장과 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4번의 앞문장 정리해봐야겠네요. 4번의 앞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볼게요. 데이 뭔 말인가요? indeed부터 job where까지 어떤 내용인가요? 리더들이 어떠한 상황을 부여해서 동기를 만들어낸다, 몰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돈을 더 주든 자원을 제공하든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상황을 이용해서 동기를 만들어내요. 다시 말하면 직원들이 자 이제 4번 다음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들이 그들의 일을 잘할 때 그들은 will engage 더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상사가 부여한 사장님이 부여한 상황에 따라서 직원이 몰입을 한 거니 아니면 직원들이 지가 잘할 때 지가 몰입을 하는 거니 지가 잘할 때 지가 몰입을 하네요. 결국 뒤집혀야 되기 때문에 보기 문장이 4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4번 문장 다시 해석해보죠. 은준이 4번 해석해봐. 그러나 이것도 가치가 있어요. 여기서 뒤집는 거죠. 비록 몰입이 성과를 이끌 수도 있고 업무 능력을 이끌 수도 있겠지만 업무 능력 자체가 몰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관점이 뒤집히는 부분이죠. 정답은 4번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어렵죠? 오답률 높은 것만 모아놓은 거라 그런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마세요. 자, 이제 끝판왕 한번 풀어볼까요? 삽입 문제의 끝판왕입니다. 172번 볼게요. 자, 172번 펴주시고요. 자, 일단 자 보기 문장에 only then 보이나요? only then. 자, 요거 부정부사기 때문에 뒷문장에 도치가 일어나는 거 일단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직 그때서야 이렇게 자 부정부사가 문두에 나오면 뒷문장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뀝니다. 얘는 시간 2분 드릴게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모의고사였어요. 1분 남았습니다. 은준이 틀렸지?
맞았다고요 이거를? 오, 풀어서 맞춘 거 맞아요? 내용이 안 갔어요? 그럼 찍은 것이죠. 자, 얘도 저 오답률이 좀 고르게 분포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마 내용을 이해 못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오답이 고르게 분포가 됐다는 얘기는. 자, 같이 볼까요?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데이 틀렸지? 어렵죠? 자, 먼저 보기 문장 확인해 볼게요. only then 앞뒤 소가로 표시해 보세요. only then. 오직 그때서야 only then. 자, 이때 바로 앞 문장에 then이 등장해야만 하겠죠. 그때서야라고 했으니까 어떤 시점 혹은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때서야 그들은 빠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는 모르면 필기할게요. 무슨 뜻이니 in accordance with?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 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맞춰서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 오직 그때서야 그들은 빠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부화된 전문 지식을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고 증거에 기반한 경험의 조화를 이루어서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앞의 상황은 플러스 상황인가요? 마이너스 상황인가요? 뒤에 좋은 얘기 나왔으니까 이 문장 앞에는 플러스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서야 내부의 전문 지식과 증거에 기반한 경험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 빠르게 행동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적어도 앞에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어떤 좋은 상황이. 자, 이걸 명심하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수영이 Intuition can be great. 그렇죠. 직관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어렵게 얻어야만 하죠. 자, 이거 대입파악 문제는 아니긴 한데 패러프레이즈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수영에게 뭔 말일까요? 직관이 뭐야? 직관. 딱 보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감각 같은 거. 이게 직관이거든요.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이에요, 감. 딱 감으로 이제 푸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감은 굉장히 훌륭해야 되기는 하는데 어렵게 얻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 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대용어 파악하고 주제문 찾고 이런 것들이 패러프레이즈하고 이런 것들이 실전에서의 직관을 얻기 위한 거거든. 연습 때 이걸 무수히 많이 하면 실전에 30초 만에 20초 만에 풀라고 해도 직관적으로 풀려요. 자, 우리가 비슷한 어떻게 보면 논리라고 볼 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추구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관은 훌륭해야 하나 어렵게 얻어야 한다. 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감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1번은 웬만하면 오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첫 문장이 주제문이겠죠?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그들의 발 위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 뭔 말일까요? 발 위에서 생각한다? 모르겠으면 직관을 이용해 보세요. 자,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뒷문장 연결해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은 그들의 발 위에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베스트 했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들 수천 시간을 학습하면서. 자, 대용어를 연결할 줄 알면 보여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반드시 대용어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발 위에서 생각한다가 무슨 의미겠어요? 직관적으로 생각한다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세뇌가 되어 있어야 돼.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무조건 대용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천 시간을 연습했으니까. 하드 언드가 수천 시간으로 대용돼서 나왔네요. 됐죠? 자, 다음입니다. 아직까지는 당연히 1번은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2번부터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가 나왔어요. 하지만 자, 사람들은 not experts 전문가가 아니고요. 비록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해도 전문가는 아닐 겁니다. 연결이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거든요. 그쵸? 그럼 일단 2번에다가 의심을 해봐야겠죠. 오직 그때서야 그들은 빠르게 조화롭게 그들의 내부 지식과 증거에 기반한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 지식이라는 건 전문가가 가진 지식이에요. 즉 전문가 얘기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2번 다음 문장부터는 대부분의 사람으로 넘어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 다음에는 전문 지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답은 2번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일단 자, 이번에 넣어볼게요. 이번에 앞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전문가들은 수천 시간을 노력했기 때문에 직관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수천 시간의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서야 그들은 빠르게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증거에 기반한 경험을 이용해서 빠르게 행동할 수 있게 되죠. 자연스럽네요. 자, 그 다음은 일반인으로 넘어가요. 자, 이번 다음 문장엔 예시 나왔죠? 자, 역접의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화제 자체가 바뀝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할지라도 여기 부사절은 웬만하면 논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버리는 게 낫고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또 일반인 얘기하고 있죠? 자, 대부분의 우리들은 특히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다른 사람들과 소셜미디어에서 혹은 전문가와 같은 스피드와 그리고 컨빅션으로 행동할 때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 뭐야? 나 주어 동사 파악이 안 됐는데. 아, 액트가 동사구나. 행동합니다. 전문가와 같은 속도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제공하면서 넓은 범위의 의견들을 제공하면서 어떤 세계 위기에 대해 어떠한 상당함 또는 물질이란 뜻이죠. 지식에 어떠한 큰 지식 없이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비전문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플러스 내용이 나와야만 보기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덩어리였고요. 그리고 땡스 투 AI 덕분에 컴마는 앞뒤 소괄호 표시하세요. 이런 거 웬만하면 안 보는 게 낫습니다. AI 덕분에 our delusion, 우리의 착각은 전문 지식이란 역시 마이너스죠. 5번 역시 we라는 일반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전문가에 관련된 얘기가 되어야 하고 플러스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2번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자, 난이도가 가장 높았었던 문제입니다. 78.5%. 이것만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을 만들면 나머지는 뭐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이제 장문까지가 숙제가 될 거라서, 장문 전까지가 숙제가 될 거라서 숙제를 좀 줄여드리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173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벗이 나왔네요. 자,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봐. 자, 뭘까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벗이 나왔기 때문에 앞뒤 맥락에 반전이 있어요. 자, 번 문장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데이. 하지만 네트라고 했는데 우리 얼마 전에 닷컴 컴퍼니 들어본 적 있죠? 네트도 뭘 의미할까? 네트워크의 약자인데 네트워크니까 인터넷을 뜻해요. 인터넷. 그냥 인터넷이라고 번역할게요. 하지만 인터넷은 그쵸, 사업과 회사와 연결될 뿐만이 아닙니다. not just 나왔기 때문에 뒤에 but also 나오게 돼 있거든요. not just A, but also B 구문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not only but also랑 똑같아요. 여기선 세미콜론의 벗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해석해 봅니다. 단순하게
회사와만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를 연결해 주기도 하죠. 지금 여기 앞 문장까지는 회사랑 개인이 연결된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이 문장을 기점으로는 그 다음 문장부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로 바뀔 거예요. 어느 정도 내용이 진행된 다음에 이 보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 4, 5 중에 하나겠죠. 그럼 3번 다음 문장 빠르게 볼까요? 클릭 몇 번으로 사람들은 가상의 카탈로그를 탐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문을 할 시 회사랑 연결됐네요. X. 4번 다음 문장 보세요. 이건 개인 방송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답 4번이겠네요. 개인 방송 매체라는 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거죠. 회사랑 개인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5초만 해도 풀어요. 쉽게 푸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너무 쉬운 이런 확실한 단서가 있을 경우에, 특히 앞뒤 내용을 완벽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바로 3, 4, 5로 들어가셔도 쉽게 풀립니다. 안 풀어도 되겠죠, 이거는? 네. 다음 174번 볼게요. 이것도 확실하게 앞뒤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174번 풀어보죠. 아,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측할 수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내용 파악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맞췄나요? 자, 답을 맞추는 건 뭐 했을 수도 있겠는데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하고 맞췄어야겠죠? 자, 보기 문장입니다. instead, 대신에 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는 어떤 방법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대안이 되는 거겠죠? 대신 자동화가 수백만 개의 직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체적인 새로운 분야에서 라고 했네요. 얘는 앞문장에는 자동화가 직업을 없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막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고요. 대신에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 라고, 자, 여기 다음에는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이어지면 될 거예요. 자, 당연히 뒷부분을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번 다음부터 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displaced workers를 끊어주시고요. 자, 이런 해고됐던, 자리를 잃어버렸던 직장인들은 절대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진 않았습니다가 나왔네요. 자, 얘는 이미 답이 3번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지 않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신에, 즉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신에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냈다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3번 다음 문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때 농부였었던 사람들이, 한때 팜드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매닝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을 어떤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했었던 농장 장비를 제조하는 어떤 공장을 이제는 경영하고 있어요. 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죠. 한때 농사를 직접 했던 사람들이 이제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너무 쉬웠죠? 진짜 5초 컷 했을 거죠. 5초 컷.
자, 다음 175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문장들은 숙제인 거 알죠, 여러분들? 한 문장 단위 다 꼼꼼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구문 커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 문장 단위에서는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기호 표시하고 모르는 단어 찾고. 자, 175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도 on the other hand가 나왔네요. 접속 부사. 힌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두 번이나 썼어요. 얘는 다 해석해보고 풀겠습니다. 시간 10초 남았어요. 자, 스탑. 자, 정답 몇 번 했니? 은준이 몇 번 했어요? 잘했다. 그 다음에 주원이 몇 번 했니? 3번이요? 어유, 정답은 3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 문장부터요. 그러나 반면에, 자, 두 번이나 뒤집어졌어요. 확실한 반전이겠죠? 그러나 반면에 문학은 역사적으로 위험하게 보여졌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앞에는 문학이 안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학에 대비되는 대리버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해봐야 풀 수 있겠네. 얘도 앞뒤 문장을 예상하기는 좀, 뒷문장은 예상할 수 있겠다. 문학이 역사적으로 위험했다라는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겠죠. 계속 해석해보면 이것은 증진시켰습니다. 권위주의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배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죠. 권장했죠. 라고 했네요. 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보였다. 자, 그러면 이 뒷부분, 세미콜론, 콜론 다음 부분의 문장을 패러프레이즈 한번 해볼게요. 수영아, 이것이 권위와 사회적인 배치에 대한 의문을 권장했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앞문장이겠죠. 문학이 역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다예요. 왜냐면 혁명을 일으키게 약간 불씨를 제공하고 권위주의에 반항하게 만들고 이런 게 문학에서 촉발됐다라고 봤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도 어느 정도 내용이 전개된 다음에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다음 문장에 다 하기로 했죠, 얘는. 자, 이거 대입학 문제처럼 분석해서 풀어볼게요. 내신처럼. 첫 번째 문장 주어니 해석해보세요. We encounter. 우리는 마주칩니다. 반대 주장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자, 뭐의 관계인가요? literature. 문학과 문학의 관계죠. 행동에 대한 문학의 관계에 대해 어떤 반대되는 주장을 마주쳐요. 반대되는 주장들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주장이 다 등장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봤어요, 이미. 문학이 위험하다일 거고요. 두 번째는 문학이 안전하다겠죠. 자, 두 번째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 띠오리스트. 이론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문학은 솔리터리는 독단적인 혹은 고독한이란 뜻이에요. 고독한 독서를 권장하고 또 성찰을 권장한다고요. 어떠한 방법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세상에. 그러므로
마주치게 될 거라고 사회적 정치적 활동들을 아마 만들어내게 돼. 사회적 변화를. 이건 안전하다고 보는 쪽이겠죠. 개인으로 하는 혹은 고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활동들, 사회 활동, 정치 활동을 마주칠 때 뭔가 좀 개인적인 성찰과 고독한 독서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안전한 활동으로 보여요. at best, 기껏 해봐야라는 뜻입니다. 자, at best도 필기하고 외워주세요. 자, 기껏 해봐야. 그럼 at least는 무슨 뜻이니? at best가 기껏 해봐야라는 마이너스 의미라면 at least는 최소한이죠. 두 개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기껏 해봐야. 자, 이것은 디태치멘트는 분리란 뜻이에요. 어떠한 분리를 권장하게 될 거고 이해를 권장하게 될 거야. 복잡성에 대한. 그리고 최악이어봤자 수동성과 그리고 수용,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용 정도가 될 것이죠. 자, 문학의 기능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3번에는 이제부터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삽입 문제는 3, 4, 5 중에 될 확률이 높거든요. 3번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플라토가 문학을 추방했대요. 시인을 추방했다. 이미 정답은 3번이겠네요. 안전한 건데 추방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런 기능도 없고 제한적인 건데 추방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정답은 3번. 3번 다음 문장 해석해보죠. 수영이 플라토가 시인들을 추방했어요. 그의 이상적 공화국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오직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며 소설은 오랫동안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만스럽게 만드는 그들의 인생에 대해 또 열망하게 만드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자, 문학이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번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자, 다음 4번 문장 체이 by promoting 해석해보죠. by ing 구문이거든요. 홍보함으로써 identification은 확인 또는 식별 또는 동일시란 뜻이거든요. 어떤 확인을 촉진함으로써 식별을 촉진함으로써 어디를 넘어서는 디비전은 구분이란 뜻이에요. 영역이란 뜻도 있고요. 계급과 성별과 인종과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을 차별을 넘어서는 식별을 확인함으로써 촉진함으로써. 자, 필요 없는 부사구고요. 뒤에 주절 중심 요약해 볼게요. 문학은 홍보합니다. 동료의식을. 자, 문학이 동료의식을 홍보한다라는 건 앞에 대리버가 있었거든요. 문학은 개인적인 활동이다. 자기 성찰에 대한 활동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료의식이라는 단어의 대리버가 될 수 있겠죠. 동료의식은 다 같이 집단 행동을 하게 만들 거고 사회를 전복시킬 거고 권위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좀 많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문학은 동료의식을 촉발합니다. 어떠한 노력을 와해시키는, discourage는 막다, 와해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자, 그들은 또한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떠한 예리한 부정의 감정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만들어내는 진보적인 노력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 이때 struggle이라는 단어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공산주의 느낌인 것 같아요. 공산주의. 일을 덜하게 만들고 반항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노력을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뒤에 나오는 스트러글은 말 그대로 그냥 투쟁의 느낌인 것 같아요. 시위의 느낌이고 반항의 느낌이고 두 개의 스트러글이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문학의 작품들이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엉클 탐의 케이빈 또는 베스트셀러 그 시대 때 도와주었습니다. 어떠한 혐오감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죠. 노예제도에 대해서. 문장 끝났죠. 항상 주절 중심으로 요약하시면 돼요. 자, 너무 쉽게 풀렸고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웃고 있는 거야? 또 집중해야지, 은준이. 뭐가 이렇게 재밌어 이게? 유튜브 틀어놓고 이제 지금 어?
자,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죠, 여러분. 176번 문제고요. 72%짜리. 와, 이거 진짜 난이도 높았었던 문제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얘는. 자, 시작해 보죠. 1분, 2분 드릴게요. 쉬워할 거니까. 철학은 진짜 완전 멘붕이죠, 여러분. 얘도 전체 문장을 다 해석하고 풀겠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10초 남았어요. 자, 같이 봅시다. 혹시 여러분들 철학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철학 지문도 이제 간간히 이제 모의고사 소재로 나오기 때문에 뭐 칸트, 홉스 또 뭐 있냐 노직 뭐 이런 사람들 이론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혹시 홉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안 배웠나? 중학교 때? 아마 들어보긴 했어요. 사회계약서는 들어봤죠. 인간들이 뭔가 불완전한 존재고 부도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통치를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국가라는 곳에다가 권한을 맡기고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홉스라는 사람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성경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거든. 예. 그래서 리바이던이라는 이제 괴물인데 그 책에서 그 악한 존재고 부도덕한 존재고 항상 투쟁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 들어봤죠? 그게 여기 나오는 어구인데 만인에 대한 투쟁을 일으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국가라는 곳에 권한을 위임하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묘사했어요. 부도덕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다. 그래서 홉스 하면 약간 인간을 사악하게 바라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자, 보기 문장부터 해석해 볼게요. 더욱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추가적인 얘기를 더할 때 쓰는 거죠. 앞에 논리와 반대된다기보다는 카테고리가 바뀌기보다는 앞에 두 가지 장점 혹은 두 가지 단점이 나오고 추가적인 얘기할 때 이런 상황일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자, 해석해보죠. 여기 데이 해석해봅니다. 게다가 사회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어떤 자연적인 사람을 모으는 힘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사회로서 모으는 것은 상호의 affection이란 단어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affection은요, 애정이란 뜻이에요. 애정. 영향이라고 쓸 때는 effect 또는 affect는 감정이니까 effect라고 쓰죠. affection은 애정입니다. 너무 빨리 해석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게다가 사회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자연적인 힘은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사회로 모을 수 있는 것은 상호의 애정이 아닐 것입니다. 홉스에 따르면. 즉 사람들은 서로 애정을 가지고서 함께 모이지 못해요. 됐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강제성이. 홉스가 주장한 건 사람들은 짐승들이니까 강제적으로 묶어놔야 된다,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럼 뒤 내용은 강제성 혹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웬만하면 정답은 3번 이후부터가 될 거라고 했으니까 만약 시간이 없었을 때라면 3번 뒷문장부터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린 다 보고 풀겠습니다.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 첫 번째 문장 주원이 해석해 볼게요. 홉스에 따르면 사람은 존재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그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의 존재를 지키려는 자연의 상태에서.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요약하세요. 여기선 인스파이트 오브를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하기보단 뭐뭐를 무릅쓰고로 번역하시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해석해봐. 패러프레이즈 해보세요. 사람들은 비도덕하다, 부도덕하다죠. 부도덕하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절만 가지고 요약하시면 문제는 충분히 풀려요. 수식하고 다 버려도. 사람은 부도덕합니다. 홉스에 따르면. 그러므로 유일한 도덕과 도덕적 자유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는, 시작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통치적 권력이 이른바 국가가 출현하는 장소입니다. 라고 했네요. 스테이트는 주란 뜻도 있고 상태란 뜻도 있고 국가란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다음 문장, 헨스 문장 수영이가 요약해보세요. 뭔 말인가요? 인간은 부도덕하니까 국가가 있어야 도덕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됐죠? 이거 두 개 했으면 주제문 잡은 거고요. 자, 2번 다음 문장 볼게요. 데이. 홉스는 그러므로 설명합니다. 어떠한 자연 상태의 국가는, 자연의 상태는 어떤 상황으로서, 이니치는 수식이죠. 한 사람이 독자적이고 외롭고 가난하고 그리고 못됐고 그리고 짐승과 같은 잔인한 그러한, 그리고 모자르다라고 했네요. 자연의 상태라고 했죠. 이건 국가로 번역하면 안 돼요. 스테이트가 국가란 뜻이 위에서 사용되었지만 여기선 상태로 번역해야지 자연스럽죠. 자연 상태는 그러면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 형용사가 나왔죠. 고독하고 가난하고 못됐고 짐승 같고 그리고 부족한 상태가 될 것이다. 자, 다음입니다. 아직까지는 논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it, means. 여기 주어니. 자, it이 대명사기 때문에 앞문장을 지칭해야 돼요. 자,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일반적 권력, 위에서 대용어 찾아본다면 소버린 파워가 되겠죠. 국가 권력이 됩니다. 국가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살게 된다면 마이너스죠. 그들은 실제로 전쟁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쵸? 여기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고요. 자, 다음. 자, 아직까지 보기 문장에 들어갈 위치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보기 문장을 패러프레이즈 했을 때 사람들을 자연 상태에서는 모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뒷문장에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모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하고요. 뒷문장을 예상해서 푸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4번 다음 문장 체이 in other words. 자, 얘도 4번의 앞뒤가 딱 붙어버릴 거예요. 앞문장을 그대로 진술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홉스는 인간을 인정했던 홉스예요. are not social. 미안, 다시 할게요. 미안, 분석 잘못했네요. 홉스는 인정했던 홉스예요. 이하를 인정했던 홉스죠. 인간들이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존재가 아님을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게 인정했던 홉스가 믿고 있습니다. 전 이거 좀 의문인데요. 홉스 돌아가시지 않았니? 옛날 사람인데 왜 믿고 있다라고 했지?
좀 찾아볼게. 홉스님 살아계신 분인지 좀. 이거 좀 소름 돋는 거 아니야? 지금 믿고 있으면? 옛날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리바이더던 저작권 풀렸잖아요. 홉스 1588년. 근데 왜 현재 시를 썼을까요? 전 좀 의문인데. 빌리브스 아니야,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거 현재 시제일까? 다 같이 고민해 볼까요? 이거 왜 현재 시제일 것 같아요? 홉스가 믿고 있다. 가치관이어도 과거 시를 쓰면은 아닌, 지금은 아닌 것처럼 들리니까. 근데 그건 과학적 사실이나 아니면 불변의 진리 같은 것 때 쓰는 건데, 이건 개인의 의견이니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불변의 진리가 아니잖아.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당시에 믿었다니까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키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왜 현재 시제인지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했어요. 아무튼 홉스가 믿고 있습니다. 홉스가 믿었습니다. 자, 인간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존재가 자연 상태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권력이 없다면, 자, 어떤 자연 상태에서의 권력이 없, 권력이 없다면 인간들은 자연 상태에서 안티소셜, 자, 주석도 안 달렸거든요. 추론할 수 있는 단어라서 그래요. 안티소셜은 반사회고요. 레이셔널은 합리적인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이너스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는 갑자기 레셔널이 나왔잖아요. 레셔널. 자, 그럼 여기서 레셔널은 뒤에까지 봐야지 어떻게 보면 의미가 파악이 될 거예요. 그들의 이기심에 기반하여 합리적이다라고 했죠. 그냥 레셔널은 플러스지만 이기심에 기반한 합리적은 그냥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합리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보셔야 돼요. 반사회적이며 그들의 이익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아직까지도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라는, 사람을 모아야 된다는 내용 나온 적이 없어요. 마지막 문장에 나오죠. 5번 다음에 보면 오히려 이것은 상호의 공포가 될 것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죠. 이세모 데세모 표시할게요. 주어가 이시면 항상 대시든 투부정사든 뒤에 상관어구를 이루는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시야를 넓게 보셔야 합니다. rather는 앞뒤 소가로 표시하시고요. 강조 구문이네요. 그들을 모으는 것, 정답은 5번이네요. assembly 모으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 보기 문장에 나왔던 bring together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 자, 그러면 은준아, 홉스의 이론을 요약해봐. 네가 이해한 대로. 홉스는 사람을 괴물이라고 봤어요. 그죠? 못됐다고 봤고 비도덕하다고 봤기, 부도덕하다고 봤기 때문에 강제력을 이용해 공포를 이용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고 봤어요. 사회 계약서를 주장했고요. 됐습니까? 네. 만인에 대한 투쟁. 그래서 괴물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괴물과 같은 통치자를 만들어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리바이어던.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죠. 170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20초 드릴게요. 1분 30초 드릴게요.
빨리 푸세요. 자, 답은 쉽게 나오죠? 자, 은줄이 몇 번 했니?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 자, 첫 번째 문장에 인트로버트드 이런 단어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인트로버트가 벌트가 던지다라는 뜻이거든. 인트로가 안쪽이잖아요. 안쪽을 향해 던져진 거니까 내향적인이에요. 내향적인 리더들은 두는 강조의 두로 사용이 되었죠. 정말로 극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강력한 문화적 추정을. 자, 보기 문장을 우리 안 보고 했는데 보기에 스테레오타입이 나왔거든요. 대용어죠. 편견이란 단어를 문화적 추정이란 단어, 강력한 문화적 추정이란 단어로 대용한 거고요. 그럼 내향적 리더들은 강력한 문화적 편견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효과적인 리더라는 그러한 편견을 했죠. 자, 주제문일 거예요. 자, 리더들은 외향적이어야지 효과적이라는 편견이 문화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걸 극복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내향적 리더들이. 비록 자, 어떤 인구 집단들은 나뉘고 있지만 스플릿은 나누다 또는 나뉘다입니다. 거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뉘고 있어요. 내향인들과 외향인들로. 즉 인구의 50%는 I고 50%는 E래요. 그렇지만 역시 부사절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96% 이상의 경영인과 그리고 경영진들은 외향적입니다. 극대다수가 96%면 절대다수죠. 절대다수가 외향인들이에요. E래요. E. 사장님들은. 2006년 연구에서 65%의 선임 기업 경영진들이 사장님이죠. 경영진이죠. 경영진들이 보았습니다. 내향성이란 단어입니다. 내향성을 장벽이라고 봤죠. 아직까지는 편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뒤집힐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레겐트 유니버시티가 발견했습니다. 어떠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그들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욕망 패러프레이즈 해보면 이건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리더십은 자, which is 굉장히 흔한데 내향인들 사이에서 흔하다. 외향인보다. 그것이 주요한 요소가 자. 내용 뒤집혔죠. 정답은 3번이네요. 갑자기 내향인들에게 더 흔한 경영의 요소, 리더십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맥락에 반전이 필요하고요. 그게 보기 문장이 되겠죠. 우리는 이 편견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홀드가 주장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주장하다고는 진실이다라고 번역하면 되겠네요. 홀드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4번 역시 자, 내향인들이 더 낫다라는 방향으로 문장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찍어야겠죠. 4번 볼게요. 자, 이른바 자, 하인의 리더십. 자, 답 나왔죠? 서번트의 대용어는 뭘까요? 수영아, 서번트. 하인이란 뜻인데 원래는 내향이죠. 대용어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하인은 복종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의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향적인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됐죠? 네, 정답은 3번 이었습니다. 자, 아직 끝까지 다 보고 풀게요. 왜냐면 지금 나가면 너희들 원장님과 마주치게 될 거야. 네. 네, 가장 싫어하는 네, 상황 아닌가요? 1대1 면담을 하게 되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그러한 리더들은 자, 이때 서치 리더는 바로 앞문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4번을 완벽하게 해석해야지 풀 수 있겠네요.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른바 하인 리더십은 데이팅 백부터 리터러처까지 앞뒤 소가로 표시해보세요. 분사 구문이죠.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철학 문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하인 리더십이 어드히어 투 이거는 필기할게요. 어드히어 투는 모모를 고집하다, 모모에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모모를 고집하다, 모모에 달라붙다. 자, 하인의 리더십은 믿음 속에 달라붙습니다. 믿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은 동격으로 앞에는 빌리프를 수식하고요. 자, 회사의 목표가 최고로 잘 성취될 수 있다.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고객들이 성취하게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목표를. 자, 4번은 다음 문장이 약간 좀 애매한 진술이었어요. 남들을 도와주는 건 내향인도 할 수 있고
외향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건 앞문장에 기반한다면 내향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성격이에요. 자, 다음 마지막 5번 부분입니다. 그러한 리더. 자, 이때 그러한 리더는 남을 도와주는 리더고요. 자, 그러한 리더들은 관심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향이죠. 그리고 하지만 오히려 어떠한 빛나길 원합니다. shine a light이라고 하면 shine 일형식으로 빛나다도 있지만 빛을 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는 삼형식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동종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라고 하거든. 비슷한 단어를 취하는 동사. 예를 들면 shine a light도 있고요. 또 live a life도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목적어를 취하는 거. dream a dream도 있죠. 어떠한 꿈을 꾸다. 여기서 shine a light가 나왔고요. 빛을 비춥니다. 다른 사람의 승리와 성취에 빛을 비춘다. 패러프레이즈 해볼게요. 은준아, 다른 사람의 성공에 빛을 비추어 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니? 빛나게 해준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빛나게 해준다. 나보다는 남을 높이는 하인의 자세죠. 내향인의 자세예요. 하인의 관점.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하인의 리더십이 요구합니다. 휴밀리티는 겸손이고요. 하지만 그 겸손은 궁극적으로 페이오프는 보상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적어주세요. 돈을 내다가 아닙니다. 페이오프는 보상받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죠. 자, 결국 저의 개인적인 출제는 삽입 문제는 어떤 전략을 이용해서 풀기보다는 다 보고 푸는 게 맞고요. 빠른 속도로 보시면서 흐름상 어긋나는 부분들,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숙제는 삽입 문제 다 풀어오는 겁니다. 다음에 장문하면 장문 교실 파트 남았죠? 이거 조개하면은 아마 우리 독해 커리는 끝이 날 거고 설 이후에는 서술형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단어 열심히 외워오세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번 방학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왜? 체념하거라. 안녕히 가세요. 데이도 숙제 해왔니? 어이씨, 어차피 남을 거니까 안 해오지 말라 그랬지? 응? 화장실.